전국의 EBS 애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 띠리리!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영양소 검출 반응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건데 이 실험 내용이 문제에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 자, 일단 우리 지금 생물 원 파트에서 영양소와 소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실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생물 2에 가서 삼투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포도당하고 녹말을 반투과성 막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용액에 뭐 영양소 검출 반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영양소 검출 반응 실험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색상들, 그치? 우리 마치 이제 뭐 BTB 용액이나 페놀프탈렌 용액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지시학의 색상 좀 잘 알아뒀어야 되는 것처럼 생물 영역에서 이 영양소 검출 반응의 색상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문제 푸는데 또 지장 없기 때문에 오늘 실험 내용 잘 봐줘야 되겠어. 그런데 자, 우리가 영양소 그럼 뭐야? 단지 꿀단지 말고 탄단지라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지. 그런데 자, 이 탄수화물은 단당류하고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른바 당으로 끝나는 거 있지, 당. 그럼 뭐 있니? 뭐 포도당, 엿당, 과당 이런 당으로 끝나는 것들은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 그냥 베네딕트하고 반응만 시켜서 바로 변하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알코올 램프로 바글바글 끓여줄 거야. 그러면 끓여주게 되면은 색상이 변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또 그 엽록체하고 관련된 광합성 실험할 때 선생님이 보여줬었어요. 광합성 산물의 확인. 자, 뭐 만들더라 광합성 하면 C6H12O6 이거 뭐야? 포도당, 당 만드는데 이게 금방 뭘로 되어서 녹말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엽록체 내에 보관하더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엽록체 내에 이 요오드가 엽록체 내에 보관된 녹말하고 요오드 용액하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그치? 그래서 요거 우리가 실험을 했던 내용이 되고, 자,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는 뷰렛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산나트륨 용액하고 황산구리 용액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색상이 변하는 걸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예쁜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오늘 쌤이 아주 환상적인 보라색 보여주도록 할게. 이 나이가 들수록 왠지 보라색이 더 좋아지던데 쌤이 좋아하는 보라색 우리 애청자들한테 보여줄 거야. 근데 보라색이 잉글리시로 바이올렛이지, 그치? 얘는 물론 뷰렛 반응이야. 뷰렛은 아니야. 뷰렛 반응이긴 한데 좀 발음 비슷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또 알아두면 되겠다. 자, 지방의 경우에는 수단3하고 또 반응을 해서 자, 선홍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다른 영양소 검출 반응에 비해서는 이렇게 색상이 확 반전되진 않아요. 이렇게 색상이 확 변해야지만 오 하고 이제 이 영양소가 들어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단3와 만나서 선홍색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 이거 자체가 이미 뭐야? 색깔이 붉은색이 나잖아. 그치? 선홍색이 나잖아.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해볼 거냐면 물에다가 그냥 넣어준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 넣어준 거 하고 같은 양을 넣어줬을 때 발색의 정도를 보게 되면 지방과 반응했을 때 좀 더 붉은빛이 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 영양소 검출 반응 실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영양소 검출 실험 1. 자, 첫 번째는 베네딕트 용액으로 반응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 요 베네딕트 용액이 정말 예쁜 푸른색을 나타내잖아.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시약을 만들 때 황산구리 용액을 넣게 돼. 그러니까 구리 이온의 색상이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진짜 황산구리 용액으로도 실험할 텐데 똑같은 푸른색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당을 검출을 하거든. 그런데 어떤 당? 자, 쌤이 실험하는 내내 외쳤어. C6H12O6 포도당 또는 얘는 말토우즈, 그치? 말토우즈 뭐야? 엿당이지, 엿당. 이런 포도당이나 엿당을 검출하는 시약이 바로 베네딕트 용액인데, 자, 오늘의 실험 재료는 뭐냐? 빠바방 사이다야. 그런데 자, 이 사이다 속에 과연 당이 들어있는지 그야말로 검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지. 검출 실험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사이다 속에 당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다를 이제 여기 시험관에다 부을 거야. 그러고 나서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나서 가열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이제 사이다 일단 오픈해야 되겠지. 와, 자, 뿌시 뭐가 나왔을까? 압력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마구마구 나왔겠지. 자, 그러고 나서 쌤이 사이다를 시험관에다 부어볼게. 자, 이 시험관에 부었어. 그러고 나서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 볼 텐데, 자, 넣는 순간 색상의 변화가 있나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런데, 자, 들어간다. 뭐, 그냥 둘이 좀 섞여서 약간 희석되는 색깔. 그 정도지 뭐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런데 좀 푸른빛이 도니까 더 맛있게 보인다. 이제 지금 가열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을 해줘야 돼. 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자, 가열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자, 가열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가열을 해야 돼? 골고루 가열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관을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된다. 더구나 양이 작기 때문에 갑자기 끌어오르면서 확 튀어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대단히 조심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전체가 골고루 잘 가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그 다음 사람이 없는 쪽으로 비스듬하게 하여서 가열을 해줘야 돼. 얘 튀어나갈 때 있잖아. 어떨 때는 한 4, 5m 정도도 튀어나가기도 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든지 이렇게 가열하고, 더구나 유리잖아. 그치?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계속 거품이 막 뿌시뿌시 잘 많이 올라오고 있지. 근데 지금 막 벌써 끓고 있는 건 아니야. 아직 이제 이 사이다가 끓을 정도의 온도에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온도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 사이다 속에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와, 나는 뜨거워서 더 이상 못 녹아 있어. 그럼 자꾸 튀어나오는 거지.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는 먼 비례더라. 반비례더라.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자꾸 빠져나오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잘 보고 있어야 돼. 아, 쌤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막 이러는데 잘 보고 있어야 돼. 변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변한다. 잘 보고 있거라. 지금쯤 변해야 되는데. 와. 자, 야. 이제 사이다가 아니다, 그지? 다른 음료수로 변한 것 같아. 뭐 같아? 마치 오렌지 주스로 변신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요 색깔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오렌지색, 이렇게 얘기하거나, 주황색,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색상을 꼭 항상 황적색이라고 얘기를 해. 황적색. 왜 황적색인가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베네딕트 용액은 황적색,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 색상 대로 얘기하면 오렌지색 또는 이제 주황색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사이다가 이 오렌지 주스로 변신한 순간을 봤는데, 요게 이런 황적색을 띠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침전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투명해졌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은 얘가 또 가라앉게 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황적색의 침전이 생긴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사이다 속에 뭐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란 사실, 당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 실험의 재료가 되었던 사이다다, 그치? 그런데 요새는 우리 음료수 하나를 마실 때에도 도대체 여기에 재료가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거 정도는 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사이다는 착향 탄산 음료, 자, 탄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밑에 원 재료명에 보면 뭐가 있어? 액상과당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 액상과당, 그치? 그러니까 과당이 들어있는 거야. 당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베네딕트 용액하고 반응해서 황적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당 검출 실험을 성공리에 끝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백질 검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얘가 뭐야? 황산구리 소용액. 얘도 푸른색 띄고 있지. 아주 예쁜 푸른색. 그치? 블루. 역시 구리 이온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얘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야. 이 수산화나트륨 용액, 이게 바로 뭘까? 양잿물. 방금 우리 PD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우리 실험하면서도 늘 보고 있는 이 수산화나트륨 용액이지. 그리고 자, 단백질의 대명사 달걀. 그런데 달걀의 노른자, 흰자 모두 단백질 많이 있지만 실험을 할 때 색상 변화를 잘 보기 위해서는 뭘로 실험하는 게 더 좋겠어? 달걀 흰자로 실험하는 게 더 좋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하도록 할게. 그러면 이렇게 깨트려서
자, 요렇게 노른자를 이제 따로 하고 흰자만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 애제자들 중에서는 요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달걀 노른자를 잘 분리 못하는 애제자. 자, 분리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합쳐져 버렸다. 이런 애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을 하나 이제 알려줄게. 이렇게 빈 페트병이 있으면은 빈 페트병을 약간 이렇게 이제 그 손으로 짬뿌라뜨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좀 밖으로 나가잖아. 그 상태에서 자, 노른자에 갖다 대게 되면은 갖다 대었다가 손을 놓게 되면 노른자 쏙 들어갔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안쪽이 기압이 더 낮은 상태에다가 그다음 선생님 손을 놓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노른자가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자,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흰자만을 분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 흰자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자, 시험관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 그래서 자,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흰자 수용액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물을 섞으면 달걀 흰자 수용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달걀 흰자 수용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 달걀 흰자에다가 물을 부으면 달걀 흰자 수용액이 되지. 둘을 잘 섞어줄 때 있잖아. 막 여기를 막고 이렇게 막 흔들어 주게 되면 독한 시약일 때는 더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이나 화학 실험을 할 때 이제 수용액을 만들 때 섞어줄 때는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섞어주게 되면은 골고루 섞이게 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쌤이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용액 들어간다. 자,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치?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뭘 넣어줘야 돼?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줘야 돼. 자, 그런데 이 수산나트륨 용액은 단백질을 좀 녹이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장갑을 꼈잖아. 그치? 만약에 이제 손에 묻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단백질도 막 녹이게 돼.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나게 될 거야. 달걀의 단백질도 좀 녹이고 있거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둘을 섞어주게 되면은, 자, 이 옆에 놓여있던 방금 그 황산구리 용액하고는 색상이 다른 색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와, 자, 아주 환상적인 보라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환상적인 보라색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수산화나트륨의 색상하고 그냥 투명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푸른색을 나타냈던 황산구리 색상하고는 다른 아주 예쁜 보랏빛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 보라색, 바이올렛 색상으로 변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단백질 검출 반응, 뷰렛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다른 단백질의 대명사. 자, 우유로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과연 우유는 어떤 색상으로 변하게 될까? 자, 여기서도 역시나 우유에 단백질이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유의 단백질에 의해서 뷰렛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다. 그지? 그런데 도대체 어떤 보라색이 나타나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수산나트륨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용액 넣고 자, 그다음 또 잘 섞이도록 해줄게. 자, 정말 환상적인 연보라색이 나타났다. 그지? 원래 보라색 뷰렛 반응인데 우유가 불투명한 흰색이었기 때문에 우유와 섞여서 이렇게 연보라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와, 뭐 같아? 포도 우유? 블루베리 밀크? 그런 색상이 나타난다. 그지? 되게 맛있게 보인다. 절대 먹으면 안 되지. 자, 얘가 수단3야. 그런데 수단3와 지방이 반응하게 되면은 선홍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가 이미 붉은색이다. 그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존경심을 잃기 쉬운 실험이야. 뭔가 이렇게 색상이 확 변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선생님이 막 확 변하는 거 보여줬잖아. 그지? 막 이게 베네딕트 용에 끌어오르는 순간, 우와! 막 학생들 함성 지르고 그러면서 막 존경하잖아. 그런데 요거는 좀 색상의 변화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서 보여줄까요, 선생님이? 지금 보면 이제 식용유인데 원래 또 식용유 색상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두 개를 보면 조금 좀 다른 느낌은 나거든. 자, 요거는 식용유, 자 식물성 유지지, 그치? 그다음 얘는 그냥 물이야, 워러. 그런데 자, 거의 같은 양을 지금 넣어주고, 자, 물 조금만 더 넣어줄게. 자, 같은 양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 거의 같은 양만큼의 수단3를 넣어서 색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 자, 잘 한번 보거라. 자, 그러면 수단3를, 자, 같은 양만큼 물 속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양만큼 자 식용유 속에 넣어주고 해서 보면은 또 이제 섞이는 상태도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물하고 수단3는 좀 잘 섞인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런데 자 식용유하고 수단3는 지금 이제 수단3가 밑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지? 그런데 흔들어 주게 되면 조금은 더 섞이게 돼. 자, 이제 잘 섞어줬거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애제자들이 보기에 왼쪽은 물하고 섞은 거야. 요건 식용유하고 섞은 건데 식용유하고 섞은 쪽에서 조금 더 붉은색이 더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른바 선홍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선홍색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자, 지방 플러스 수단3 선홍색 이거를 지방의 검출 반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물 속에는 지방이 없어요. 식용유 속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 와, 종합선물 세트야, 종합선물 세트. 자, 지금 이렇게 배열해놓으니까 되게 멋지지. 이것도 많이 생각해서 얘네 배치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란다. 피디님께서 이 세심하게 위치 조정하셨어요. 그런데 봐라! 베네딕트 용액이 자, 이 사이다 속에 당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황적색 베네딕트 용액 플러스 당 황적색 그리고 자, 단백질 달걀 속의 단백질, 우유 속의 유단백하고 수산화나트륨과 황산구리 용액 반응해서 비오렛 반응 무슨 색깔? 보라 색깔. 그리고 수단3와 반응해서 어떻게 됐어? 지방, 식용유 속에 지방이 반응해서 무슨 색으로? 선홍색으로 변한 거 정리 꼭 해줘야 된다. 어떤 소화제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소화제를 갈아서 만든 효소액을 준비했다 그랬어. 야, 이 효소액이라는 게 왜 효소액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소화제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무슨 아제 들어가는 말타제, 또 아밀라제, 펩신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효소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관 A에는 요오드 용액, B는 자 수산나트륨하고 황산구리니까 뷰렛 반응을 시키지. C는 수단3야. 그러면 A는 탄수화물이 있는지 보고 B는 단백질이 있는지 보고 C는 지방이 있는지를 보는 실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거든. 자, 그런데 실험을 하는데 소화제를 첨가하기 전에는 자 각각의 영양소가 A는 녹말용액이었어. B는 달걀 흰자 단백질의 대명사. C는 식용유 지방이지 지방 그치? 그런데 소화제 첨가하기 전에 A에서는 청남색 나타나는 거 당연해. 자 요오드 반응 쌤이 이전에 엽록체로 실험하는 거 엽록체와 관련된 실험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했는데 자 요오드 반응하면 요오드 용액 플러스 녹말하면 청남색으로 변했지 그치? 근데 좀 시커멓게 썩은 듯이 정말 변하는 거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달걀 흰자 보라색 오늘 같이 봤어요. 식용유 선홍색인 거 봤는데 그럼 소화제 첨가 후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소화제가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자, 이 각 시험관의 소화제 첨가 후의 반응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에 효과적이니까 단백질하고 지방 B하고 C 시험관에서 달걀 흰자와 식용유를 다 소화를 시켜버리겠지. 그러면 자, 이 달걀 흰자하고 식용유는 보라색, 선홍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 없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정답은 소화제 첨가 후에도 탄수화물을 소화를 안 시켰으면 청남색은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1, 2 중에서 골라야 된다. 그치? 청남색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자, 요건 어땠어?
그 보라색하고 선홍색은 단백질하고 지방에 의해서 검출 반응으로 색상이 변하는 건데 단백질하고 지방이 없어져 버리니까 보라색도 없어지고 선홍색이 아니라 적색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 되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까? 2번 되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험하면서 영양소 검출 반응 하나하나 다 보고 또 문제로 마무리 정리 확인까지 다 한번 했는데, 자, 각각의 발색 반응, 만약 우리 애제자들 집에 색연필, 뭐 색사인펜 아니면 뭐 수채화 물감도 좋아 있다면 같이 한번 색상을 나타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탄수화물 중에서 당하고 만나는 거야. 포도당, 과당, 엿당 같은 거하고 만나는 거야. 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설탕은 또 실험이 안 돼요. 설탕 수용액하고 베네딕트 용액은 반응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당하고 반응을 하게 돼. 그래서 당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당 플러스 베네딕트 용액 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했어? 황적색. 그치? 황적색. 이른바 약간 오렌지 주스처럼 변하는 걸로 봐서 이 오렌지 색깔이 나는데 황적색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녹말은 전에 실험으로 보여줘서 밥 위에 떨어뜨렸더니 밥이 썩는 것처럼, 그지? 근데 쌤이 집에 있는 요오드액, 그지? 포비돈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그 약으로, 요오드액으로 실험해봐도 된다 그랬다. 그러면, 자, 녹말 플러스 요오드 용액은 무슨 색? 청남색, 청남색. 아주 짙은 청남색. 약간 이것도 보랏빛을 띤 청남색이 되더라. 그지? 그리고, 자, 단백질, 달걀 흰자 또는 뭐, 우유하고 수화나트륨, 황산구리 하게 되면 뷰렛 반응이 되게 되는데, 단백질에서 이 뷰렛 반응에서 나온 색상은 아주 환상적인 보라색이더라. 그지? 쌤이 이 우유하고 같이 이제 반응한 이 보라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색으로 된 옷도 갖고 있어요. 이 색을 가지고 있어요. 실험 가운도 보라색을 하나 맞춰야 될 것 같아. 아, 이뻐.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3 만나게 되면은 무슨 색으로 변하게 되더라? 선홍색. 그지? 그래서 이 붉은빛이 아까 우리 식용유하고 반응했을 때 봤었지. 그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형광을 띤, 약간은 더 발색이 된 상태, 그지? 그러면서 선홍색이 되는 거 관찰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영양소 검출 반응 오늘 쌤이 직접 실험으로 색깔 보여준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실험에서 또 만나도록 하자.